인공지능 공부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등학교 수학 챕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이공계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 다 잘 해놓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셔야 될 걸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몰라도 인공지능 코딩 구현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기법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심화된 인공지능을 더 공부하실 분들은 아셔야 되고요. 이공계 분들이 이걸 공부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을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공계생들 따라갈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공계생들도 이 부분이 되게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거로 사람이 수학 풀다 보면 한 문제 실수 틀릴 수 있습니다. 두 문제도 실수로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공계 수학 1등급은요 상위 4%입니다. 즉 96%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이공계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 대학 가서 그 말도 맞는데요. 고등학교 때 해놓은 게 결국 확장돼서 대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건요. 고등학교에 그렇게 실적 압박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여기 부분만 확실히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협업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려운 기법을 막 설명을 해도 가장 잘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사분들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학이 완벽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빠릅니다. 오히려 어설픈 이공계 박사 이런 사람들이 더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최소한 이 부분만 확실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하라니까 어떤 문제집 쓱 넘겨보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확실히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다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모의고사 같은 것도 구해서 실제 시험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최소한의 기법은 디터미니스틱한 기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뭐 말이 어려운데요. 인공지능 기본에 있어서 최소한인 겁니다. 이제 스토캐스틱한 기법이라고 최근에 유행하는 기법들, 최신 기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심화된 공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등수학 상입니다. 다항식 당연히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항식 기본과 인수분해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언어와도 같기 때문에 이거 못하시면요 인공지능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인공지능 기법 결국엔요 방정식 부등식입니다. 값을 넣어서 어떤 값보다 크면 1이다 아니면 0이다. 크면 남자다 아니면 작으면 여자다. 크면 허가다 아니면 불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 부등식 당연히 잘 해두셔야 되고요. 도형의 방정식 부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챕터를 꼭 해두세요. 왜냐 머신러닝에서 K-민즈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다음 고등수학 하입니다. 집합 부분에서 집합 표현 방법은 알아두세요. 집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집합 표현 방법은 어떤 기법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표시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함수입니다. 함수 부분도 매우 잘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값을 넣었더니 어떤 값이 나온다. 어떤 값을 넣었더니 얘가 1인지 0인지 맞춘다.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경우의 수는 일단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단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스토캐스틱한 기법을 익히시는 분들은 경우의 수는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넘어가세요. 다음은 수학 1입니다. 수학 1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부분 매우 잘 해두셔야 됩니다. 지수와 로그는 사실상 인공지능의 대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요 최저값을 사용하는데 최저값을 찾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삼각함수 부분도 일단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심화하시는 데 있어서는 요게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수학2와 심화 미적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이공계 분들 중에 이거 미적분 선택할지 말지 심화 과목 어떤 거 선택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심화 미적분 선택하세요. 그 함수의 극한과 연속 잘 해 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잘 해 두셔야 되고요. 왜냐? 이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미분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미분은 너무 중요해서 왜 중요한지 말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미분은 공기와도 같은 겁니다. 미분이 없으면 공학의 어떤 얘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분은 당연히 잘 해두셔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최저값 찾기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식에서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분 자체도 이제 스토캐스틱한 기법 할 때 특히 통계 같은 거 다룰 때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니까 하는 김에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두 가지 서로 연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화 미적분입니다. 수열의 극한 부분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여기도 당연히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수학2에서 안 했던 좀 복잡한 함수들을 다루고 여러가지 기법을 배우는데요. 여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인공지능 하다 보면 만나는 함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연습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심화 미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그 선택 과목 중에 기하입니다. 기하에서 딴 부분 하실 필요 없고요. 벡터 부분은 해두셔야 됩니다. 벡터와 기본 개념, 벡터의 기본 개념과 내적 이걸 해두셔야 됩니다. 외적은 빠졌죠. 근데 외적은 어차피 손으로 계산할 건 아니니까 내적까지는 해두셔야 됩니다. 머신러닝의 각종 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내적이 사용이 되고요. 전처리 기법, PCA 같은 데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후에 발전되는 스토캐스틱 이런 기법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벡터는 해두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게 이게 선택 과목이니까 기하가 안 선택하고 안 배워갖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이거 벡터는 당연히 해두셔야 됩니다. 이공계 분들 중에 혹시 선택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 확실히 공부해 두세요. 벡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한 기법에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공계 분들은 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비이공계 분들도 한번 인공지능 기법을 디터미니스틱한 걸 공부해 놓으시고 이후에 더 하고 싶으면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꼭 스토캐스틱한 기법을 떠나서요. 확률과 통계, 인공지능이란 결국에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면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좀 심화된 공부하실 분들은 해두시고 그냥 한번 먼저 기본을 익히신 분들은 여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 챕터를 읽어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가 약하신 분은 바로 글로 넘어가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교육과정 같은 게 잘 짜여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의대 다음이 이제 교육 쪽 똑똑하신 분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같은 거 커리큘럼을 따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수학만 확실히 하셔도요. 적어도 어떤 적용하고 이런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이유기도 한데 어떤 이공계생인데 뭐 미분 이런 건 곧장 하는데 이제 어떤 로그 함수나 이런 걸 제대로 다룰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생 분들도요, 부탁이니까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 수학만 확실히 해두셔도 큰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이공계 분들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등학교 수학 확실히 해놓으시고 이러면요, 확실히 이해도 달라지실 겁니다.